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방기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부터 얘기해보죠. 경기도 성남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네요. 그렇습니다. 성남시 양지동 그 원도심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은혜의 강이라는 교회에서 무더기 확인이 됐습니다. 목사 부부, 신도 다 포함을 해서 46명이 확진이 됐고요. 이 교회 자체가 이 상가 건물 3층 그리고 4층에 걸쳐서 들어선 교회인데 3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요. 4층은 식당과 휴게실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 주말 예배마다 한 100명 정도씩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는 같이 식사도 하고요. 뭐 그런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요. 이제 가까이서 예배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소독을 하겠다고 소금물로 이게 다 입을 헹궜더라고요. 분무기로서요. 그래서 감염이 됐을 것이다인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 때문에 오히려 병이 더 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소금물이 과연 그렇게 향균 효과나 소독 효과가 있느냐? 이거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없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방역 당국의 이야기하는 것을 준수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에서 한 번도 소금물로 입을 헹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또 문제는 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2차 감염 뭐 식구라든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교나 이런 집회 자체를 이제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있었던 정확하게 언제 확진이 되고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느냐 이 지금 역학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특히 종교 단체의 집회 자제해달라 혹은 강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에게 되느냐 이랬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28일에 이미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도 지역의 그 종단 대표들에게 종교 집회를 좀 자제를 하거나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강제를 할 수가 없으니 만약에 한다면 예배할 때 그 간격을 좀 정확히 유지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소독이라든지 방역 같은 것들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교회는 일단 거기서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부분들 지키지 않았고요. 그 연기를 요청한 이후 그러니까 이달 1일과 8일에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확인된 확진자들은 모두 다 지난 8일에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은 교회 쪽에 굉장히 따가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G20 차원의 특별 정상 화상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백악관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요. 네, 일단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3일에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요. G20 차원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화답을 했고요. 이 제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도 전달이 됐는데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얘기를 했고 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기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각국이 이제 경제 회생과 위기 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일단 화상으로라도 같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머리를 좀 맞대보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한국의 어떤 감염병 대응 방법들 지금 다들 외신에서 이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 방법들을 공유를 원한다면 공유를 해줄 테니 그때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각국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계약이 다가왔는데 한 번 더 연기해야 된다. 4월까지 연기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학사 일정상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은 안 났습니다. 내일 결정을 할 텐데요. 이미 그 2차례나 계약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 유치원은 벌써 3주일째 계약이 미뤄진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일 이번에 또 연기가 추가로 결정이 된다면 4월 초까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가 감염에 취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추가적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연기가 되면 수능 시험 일정부터요, 연간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줄여서 학사를 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연기가 되면 법정 수업 일수 10%를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어디에 맡게 되느냐. 계약이 그렇죠. 연기되면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과 후 강사라든가 급식조리사,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분들은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오는 일자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급식조리사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분들은 당장 이제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걱정들 많으십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의당은 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디가 참여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정의당이 안 했고요. 그리고 녹색당이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당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74%로 나왔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이로써 미래당, 기본소득당, 이 녹색당 이렇게 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확정이 됐고요. 민생당이 아직 변수인데요. 여기는 아직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당의 공동대표 김정하 대표가 이제 손학구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 자체가 개파주의 친문연합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중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민중당도 일단 참여를 하고 싶다,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민중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진보당이 후신으로 알고 계시면 될 텐데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어제 대표단 회의를 열었는데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22일 중앙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민중당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쪽에서 민중당의 참여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말 따르면 4년간 정책을 실현하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정당들과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민중당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일단 민주당이 18일까지 연합정당 관련해서 참여 여부를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금 언급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민중당이 22일에 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논란이 됐던 비례 후보들 1번 유호정 후보는 재신임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의 패널이기도 했던 6번 신장식 후보는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주 무면허 운전 그 논란이 제기됐던 비례대표 6번을 받았던 신장식 후보는 자진 사퇴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죠. 당의 절차에 따라 선택을 받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전직 행정관인 라임 사태와 관여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요. 투자자 피해가 1조 원 규모로 이제 대형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자 현 금감원 직원 김모 팀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금융당국의 이 라임 펀드 사태에 관련된 검사를 막았고요.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에 여의도 라인 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등 펀드 판매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벌인 상황이고요.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직 증권사 간부가
투자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내밀면서 청와대가 라임 사태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도 입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청와대는 그 당사자로 지목된 그 전 행정관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언론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도 청와대는 이 행정관의 말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 사표를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변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는 뜻도 같이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어쨌든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청와대에 있으면 재판할 때마다 언급이 될 거 아니야,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이건 그렇죠. 이해가 가요. 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건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 그 또 하필 또 그 일정을 보면요. 지금 날짜를 좀 보면요. 공무원이 총선에 나오려면 선거일 30일 전에는 그만둬야 하는데요. 지역구는 90일, 그렇습니다. 비례는 30일. 비례는 그렇죠. 예. 만일 나온다면 비례가 된다. 그렇죠. 그 날짜가 이제 오늘까지였기 때문에 하필 또 오늘 그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 출마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 비서관의 사표는 지난주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이제 오늘 한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 게 어디에서든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예. 또 덧붙였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자신의 역할을 더 할 것, 그 정치권에서 혹은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총선에 나가서 좀 자신의 역할을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총선에 나간다면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금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그런데 비례연합으로 그러면 가겠느냐. 근데 비례연합과 시민을 위한 플랫폼 정당이니까 네.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기는 어렵고. 네. 그럼 열린민주당으로 가죠.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열린민주당 쪽이고요. 그래서 예. 이미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얘기는 이미 손혜원 의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쪽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열린민주당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제 그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이니까요.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게 열린민주당인데. 그렇죠. 또 두 사람하고 최강욱 비서관이 또 그 전에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근데 이건 어쨌든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 전 비서관이 무엇 때문에 기소된지 한 번 더 우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이었죠. 기소가 됐는데 2017년에 이분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 전 비서관의 어떤 기소를 놓고 법무부가 검찰이 날치기 기소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최 전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판 결과 나온 대로 어떻게 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주간 경향의 반기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우영국 힘내라 대한민국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온 2650님의 문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구에서 약국을 하십니다. 올해 연세가 73살이신데 직업의식으로 여전히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자식 입장에서 눈물이 납니다. 약사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현장에서 약사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2650님의 어머니로 대구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김명옥 약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드님이 네. 보내주신 문자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문자 내용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마음하고 몸이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문자를 보니까 막 새 힘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예. 네. 올해 연세가 73살이신데 네. 요즘도 네. 매일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세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드님이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 네. 예,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예. 근데 아들이 많이 네. 걱정하던데.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그래요. 예. 이참에 그 효자 아들 네. 자랑 좀 해보세요. 우리 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내가 필요한 걸 모든 걸 구석구석 알아서 채워주고 예. 항상 안부 전화를 해줘요. 어. 보석 같은 아들입니다. 예, 예. 네. 그 아들이 셋인데 문자 보낸 아들은 막내라고요? 예. 예.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막내 아들이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마스크 때문에 약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문만 열면 마스크 하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셨죠? 완전히 지옥이죠, 지옥. 네. 예. 오부제하고는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오늘 월요일은 좀 정말 괜찮고 저번 한 주일은 앱도 안 깔렸고 손님도 오부제를 모르고 저도 잘 몰라서 예. 너무너무 혼란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저번 주일은. 일반 손님들도 계실 테고. 당연히 일반 손님도 계시죠. 예. 전화 문의도 하루에 엄청 온다고요. 전화가 하루에 저희 약국은 한 100통은 올 것 같아요. 100통이요. 야, 네, 대단해요. 근데 어쨌든 네. 오늘부터 조금 안정된 모양이죠.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은. 이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뭐 할만하다. 예. 이 기분이 들어요. 예, 예. 오늘은 어때요? 줄 서서 기다리는 분도 적었습니까? 줄 서는 손님이 계셨는데 예. 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손님들이 오면 제가 우리는 12시에 한다면 예. 저장 약국에는 10시에 한다. 저장 약국은 5시에 한다. 7시에 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님들을 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약국은 이제 예를 들어 12시에 하면 2시에 하는 약국은 요 옆으로 가세요. 예. 저녁에 7시에 하는 약국은 저 옆에 가세요. 젊은 분들은 앱을 찾아서 본인들이 가고 예.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오면 우리가 앱을 보고 다 보내드리니까 예. 좀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전화 오는 횟수도 좀 적고 예. 또 서로 신경질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죠. 예,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노동도 사실은 뭐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든 강도가 될 텐데. 말도 못하죠, 그건. 네네. 처방 손님도 없으니까 이참에 약국 문 열지 말지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예. 곧만 엄마 이럴 때 자기들 집에 와서 쉬어라. 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예.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러면 약사가 문 닫아버리고 의사가 문 닫으면 예. 그러면 정말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약국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대구에서 약국 하십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참 지금 대구 경북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예, 네. 주위에 이렇게 저 자영업자들 힘들고 길거리 사람 아무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무서워. 음. 처음에는 무섭고 이러다가 전 진짜 뭐 어떻게 되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아보면 어려운 게 언젠가는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으니까 이럴 때 서로 신경질 내지 말고 서로 다독거리고 하다 보면 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손님들 그러니까 표정이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대구도 그럼 예. 손님들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까? 조금 오늘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예. 신경질 내는 분도 좀 없고 예. 조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댓글 왔는데 좀 소개하죠. 네. 도깨비님께서 약사님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주셨고요. 우마마님께서 어머님 생각하는 아들 마음 덕분에 더 힘이 나시겠습니다. 약사님 네.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체리블루님께서 연세도 있는데 활발한 활동 대단하십니다. 마스크 대란도 곧 지나갈 거예요. 건강하세요 약사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약국 오셔서 또 그 약사님들한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당연히 힘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요. 아까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 앞으로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네, 80까지 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대구분들, 우리 김명옥 약사님도 대구분이긴 하시지만, 우리 네.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려움은 견딜 수 있고 좋은 날은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서로 위로하면서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말엔 네. 쉬시죠? 네? 주말엔 쉬시죠? 일요일은 저는 쉽니다. 예. 일요일 날 그 막내 아들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목소리가 활기차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서 약국 운영하시는 김명옥 약사였고요. 문자 8170님께서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어머님들 힘내세요. 건강하십시오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로 9702님 여성센터 시간 강사입니다. 한 달여 전에 고용센터 공고로 센터 휴강된 이후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안정적 소멸을 위해서는 집단 교육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의를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강사들에겐 그저 막막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다뤘는데요. 이런 프리랜서분들 코로나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